안녕하세요. 김선생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바이올린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고 입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보잉인데요. 보잉은 앞으로 바이올린이 발전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보잉이 잘 돼야 건강한 보잉의 건강한 핑거링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곡이 요구하는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보잉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잉과 비브라토 또 주변에 필요로 하는 어떤 소리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보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잉은 바이올린 통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제각각 다르지만 바이올린은 다 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울림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끌어서 바깥으로 표출을 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모든 바이올린은 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이 이렇게 포르테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연주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건강하게 소리를 내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바이올린 통이 줄은 기본적으로 4개가 되어져 있는데 가장 두꺼운 줄 있고 그 다음 레줄이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다음 이렇게 있어요. 그 줄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활쓰기를 할 때 활을 먼저 이제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활을 잡을 때 특히 손을 분리를 해야 하는 손가락이 있는데 요 가운데 2개하고 이 2개는 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2개는 가지런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활에 닿는 부분이 됐으니까 활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엄지손가락 끝과 두 번째 마디의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되 이렇게 2개는 거의 같은 움직임으로 움직이니까 이 2개하고 양쪽에 4개는 양쪽에 또 손가락 2개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요 활을 이렇게 요 가운데 손가락 2개로 잡고 그 다음 활은 검지손가락 활을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감는 거죠. 그냥 이렇게 대는 게 아니고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감아서 감을 때 이 손가락과 손가락은 손가락 하나 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감아주는 것이 좋죠. 너무 이렇게 붙으면 활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의 간격. 그 다음 이 새끼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또 새끼손가락도 손가락 하나의 간격을 두고 가되 분명히 그 중요한 것은 새끼손가락은 반드시 이 나무 위에 이렇게 나무 위에 새끼손가락의 끝이 이렇게 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새끼손가락이 닿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를 보시면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흔히 활을 잘못 잡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힘을 주어지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힘이 쓸데없는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공간이 골프공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활을 잡아서 어떤 각도에서도 이렇게 활이 안정되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각도에서도 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맞겠죠. 그렇게 해서 활을 잘 잡으신 다음에 줄이 4개가 있는데 가장 두꺼운 줄과 가장 가느다란 줄은 역시 두꺼운 줄은 낮은 음이고 가장 얇은 줄이 이제 높은 음 쪽으로 가는 줄인데요. 높은 음 쪽부터 하게 되면 많이 흔들리고 깨지고 그래요. 소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힘 조절을 잘 못하면 가다가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깨지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힘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개념을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손으로 뭔가 활을 붙여서 소리를 낸다라기보다 그냥 활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활의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는 보통 2.5에서 2.6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가벼운 활은 2.5g 그 다음에 좀 더 무거운 활은 2.6 2.61, 2.5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활의 무게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활의 무게를 이용하는데 아까 가느다란 줄, 두꺼운 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느다란 줄은 각도의 힘이 손의 힘 조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각도예요. 이게 세우니까. 그런데 두꺼운 줄 쪽으로 가면 그냥 이렇게 활을 턱
올려놔도 얘가 활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활이 가지고 있는 그 힘만을 이용하기에 참 좋은 줄이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확한 이게 각도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1번 줄부터 가느다란 줄, 가느다랗고 예리한 줄부터 하시는 쪽보다는 이렇게 두꺼운 줄부터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접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활을 이렇게 뭐 잡아가지고 뭐 활을 손을 이렇게 써서 손으로 활을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활의 무게를 툭 올려 놓으시고 그 활의 무게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활의 무게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놓아보면 활이 줄에 떨어지는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만 가지고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가려고 하면 역시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활은 성공적인 활이 보잉이 못 되니까 처음에는 이 활을 한 뼘 정도만 쓰세요. 한 뼘 정도만 이렇게 해서 소리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소리를 내보고,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가운데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좀 이 방향으로 직선으로 간다 싶으면 쭉, 역시 이렇게 끝까지 갈 때도 활을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활에 압력을 주거나 힘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활의 무게만. 그래서 결국 활이 가고 있는데 내 손은 그냥 활이 가는 대로 따라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활을 다 썼으니까 또 업으로 써야 되는데, 업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한 뼘 정도만 이렇게 활의 접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분명히 닿아서, 이렇게 분명히 닿아서, 지금 닿아서 바이올린이 울리고 있는가를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울림이 있으면, 이렇게 울림이 있을 때 조금씩 더 가주는 거예요. 그 대신 직선을 향해서, 직선으로. 그래서 점점점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길게 반드시 접점을 찾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이렇게 닿자마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활이 줄에 닿아서 접점을 찾고 출발, 접점을 찾고 출발, 여기서도 접점을 찾고 출발, 이렇게 해서 길게. 그래서 요게 되면 다운과 그 다음에 여기서 접점을 잃지 않고, 여러분 보시면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근데 연결을 하는데 활을 잡은 손가락 중에 가장 1등 공신이 있어요. 그 1등 공신은 이 4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숨어있는 새끼손가락이에요. 이 새끼손가락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활을 잘 쓸 수도 있고 아주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아주 예쁠 수도 있고 예쁘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은 숨은 이 새끼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검지나 각각의 손가락이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 위치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새끼손가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들은 제 위치에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는 달라지니까 여러분 이제 보잉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각 줄을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는 동작 가운데 바이올린 통이 계속 울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키우는 거죠. 그 다음 각현의 이 울림을 내가 충분히 연습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또 시도하셔야 할 것은 두 줄 긋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줄. 똑같은 상황에서 아랫줄 두꺼운 줄부터 두꺼운 두 줄
그래서 두꺼운 줄도 역시 아까 한 뼘 정도만 가지고 이게 되는지, 이게 두 개의 소리가 정확하게 붙어서 접점을 이루고 마치 한 소리처럼, 두 개의 소리가 마치 한 소리처럼 울리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느끼시면 요걸 또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까지, 이렇게 중간까지, 그래서 끝까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끝에서 업으로 두 개의 접점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이올린 통이 이렇게 울리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울리면 조금 더 나가보는 거죠. 조금 더. 그래서 처음에 화를 시작해서 끝까지 두 줄이 가고, 이렇게 가면 이걸 연결해 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줄을 바꿔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겹음을 소리를 낼 때, 이 겹음을 소리를 낸다라는 건 내가 정확한 그 활의 각도를 몸으로 터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눈으로 봐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활의 각도는 이미 늦은 거죠. 감각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까지 차분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잉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 건강한 보잉을 기반으로 해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많이 있죠. 필요한 테크닉들이.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비브라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비브라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저는 두꺼운 줄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처음에 비브라토를 할 때 핑거링을 하는 것처럼 손가락은 항상 손등과 팔등은 항상 직선인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마치 이게 피아노 해머처럼 이렇게 위에서 망치로 때리듯이 이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런 훈련들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바이올린 통 때리기,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통통 소리 나죠? 손가락마다 이렇게 마치 손가락 끝이 망치가 돼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때리듯이 핑거링도 이렇게. 지금 저는 줄을 튕기는 게 아니었어요. 때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순간에 때리는 거예요. 지선도 때리는 힘, 이거 때리는데 어때요? 손등하고 팔등은 그대로 직선을 유지하고 있죠. 손가락이 가니까. 이 건강한 손의 모양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하려면 이 손가락에 꺾어지는 이 마디의 펴짐과 오므림. 근데 음정을 짚었을 때 이 상태라면 음정이 비브라토 음폭을 만들 때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것과 세워지는 것의 폭의 음폭을 가지고 비브라토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요 훈련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폭을 짚을 때 가장 낮은 쪽 라, 시, 도, 그 다음에 미, 파, 솔, 시, 도, 레, 파, 솔, 라,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 3개를 먼저 훈련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세워서 1번을 세워서 칠 때 저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비브라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1포지션에서 가장 가운데 소리가 이제 시죠. 이게 1, 2, 3이니까 그 다음 미파솔, 요 음정들 미파 솔파 뭐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라시도, 요 음정에서도 좋고, 어떤 음정을 선택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이제 1번 손가락부터 이렇게 세워서 손가락을 일단 세워서 정확하게 짚으시고, 그 다음에 눕혀서, 이때 분명히 음폭이 생기죠? 이걸 연결하면 이때 음폭을 만들 때 이 손이 전체가 이렇게 전체가 가도록 펴진 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2번도 번 그래서 이것이 이게 비브라토죠. 이렇게 비브라토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비브라토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해가 빠르지만 비브라토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비브라토를 연습하실 때 그냥 무조건 요게 이게 음폭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세워서 일단 건강한 소리를 먼저 내요. 보잉. 그래서 끝까지 팔이 비브라토를 하는 동안에 건강한 보잉이 유지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한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한 소리를 먼저 내고, 시도 천천히 해볼까요? 도 단비 건강한 보잉을 먼저 줄이어 수평을 맞춰서 평형, 수평과 평형과 무게 중심, 활의 무게 중심을 먼저 잡고, 거기다가 비브라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과 평행과 그 다음에 무게 중심과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한다 그러면 더 흔들리죠. 그렇지 않아도 흔들릴 텐데, 그러니까 수평.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소리를, 활을, 보잉을 하는 거를 먼저 하고, 이 위에다가 비브라토를 만들으라는 거죠. 이거를 만들고, 비브라토의 빠르기는 천천히 가도
팔의 수평 유지해야 하고, 빨리 가도 결국은 뭐예요? 비브라토의 음폭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보잉이 평행과 평형, 그 다음 무게중심, 그거를 만드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숨은 공신이 바로 새끼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 보잉을 하실 때 이렇게 활을 쭉 쓰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쓰고 나면 손이 이렇게 뻗어지잖아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뻗어진 상태에서 다시 원래 활을 처음에 다운으로 댔을 때 이게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이렇게 시작했던 새끼손가락이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수평과 평형과 무게중심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게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되셨어요? 항상 올라가면 어떤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하더라도 비브라토로 한다고 해서 얘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얘를 산다고 해서 비브라토가 흐트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왼손과 오른손의 균형을 잘 잡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힘이,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도록, 그거는 어느 한쪽은 잊어버려도 될 만큼의 보잉이 되어야 그 다음 비브라토가 가능하다는 거죠. 더운 여름 조심하시고, 궁금한 걸 문의하시면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